자, 주식 해외 선물 전문가 션 타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포커스 나우 통해서 전주 금요일에 있었던 시장 흐름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오늘 있을 시장 흐름에 대한 예측 잡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은 12시 30분이고요. 오늘 2017년 11월 6일입니다.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오늘 발표될 경제지표 일정에 대해서 잡아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월요일에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지표는 발표되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금 잡아보자고 한다면요, 뭐 유럽의 지표들이 좀 발표된다는 점, 뭐 서비스업 PMI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된다라는 정도인데요. 크게 지금 현재 유럽의 상황과 지금 달러의 움직임들을 따져봤을 때 크게 해외 선물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유럽 증시에는 영향을 미치겠지만 유럽 증시와 지금 현재 저희가 거래하는 해외 선물 종목과는 어느 정도 무관한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주로 월요일보다는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혹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경제지표가 발표되기 때문에 오늘은 사실상 움직임이 조금 저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오늘같이 움직임이 저조한 날은 추세 신호가 완성되어가는 날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같이 횡보하는 횡보장 속에서 신호가 완성이 돼갑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주의 깊게 추세 신호 바라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해 보도록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일부터 잡아보도록 하죠. 자, 5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 차례 장 초반 상승하면서 갭상승하면서 현재 56달러를 기준으로 한 차례 눌리고 있는데요. 저번 주 금요일에 장 후반부에 한 차례 큰 폭으로 상승을 이어간 모습입니다. 자, 유가가 이렇게 상승한 이후 뒤에는 미국의 원유 채굴 장비 숫자가 감소했던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 통계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자, 전월달 대비 8개가 감소해서 729개가 현재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자, 지금 생산량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계속 우려가 되고 있는데, 자, 내일 있을 오펙회의를 앞두고 미국의 생산량을 늘리냐 마느냐가 지금 상당히 유가의 방향성 결정 짓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최근 원유 재고 지표로도 지금 재고량은 하락하고 있다는 것으로 지금 재고량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 좀 확인이 되고 있는데, 확실하게 지금 미국이 생산량 감소 추세로 이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불확실성으로 남았기 때문에 이번 원유 채굴 장비 숫자 감소는 유가를 상승시키기에 충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유가의 방향성은 뭐에 달려 있냐면요, 내일 비엔나에서 있을 오펙의 회의에서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게 오펙 사이트 들어서 어커밍 이벤트 보시면은요, 내일 있을 2017년 11월 7일에 비엔나에서 프레스 컨퍼런스 런치 오브 오펙 월드 오일 아웃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펙의 세계 유가 동향 보고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회의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비엔나에서 진행이 되네요. 자, 이 회의에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게 내일 오펙이 추가적인 감산을 진행할 것이고 혹은 감산 기간을 연장할 것이다 라고 기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그런 힌트들을 많이 줬죠. 오펙 내 회원 국가들에게 압력을 계속 주고 있는 상황이고, 감산에 대한 또 계속 지속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는 감산만이 유가가 상승하는 것만이 우리 자국민들의 이익을 위한 길이다 라는 식의 지금 많은 멘트들을 남기면서 지금 오펙이 이번에 있을 오펙회의에서 추가적인 감산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많은 신호는 주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오늘 제가 5일은 추가 추세 신호 대기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펙이 그런 말을 진행했다 하더라도 고지고대로 믿을 수는 없는 게 또 이 시장입니다. 자, 언제 어느 시점에서 또 갑작스럽게 미국이 혹은 이번 오펙 회의에서 추가적인 감산이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번 연도 8월 달에 진행되었던 오펙의 회의에서는 감산에 대한 여부가, 추가적인 감산 연장에 대한 여부가 기대됐지만 그런 기대 심리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오펙이 계속해서
감산 연장할 거야, 연장할 거야, 감산 추가할 거야, 추가할 거야 라고 말을 했지만 정작 추가된 건 없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번 달에 있을 오펙K에서 뭘 믿고 오펙이 이런 말들을 또 이렇게 감산을 진행할 것이다 라고 믿을 수가 있죠? 까놓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 만일 오펙이 여기서 감산을 진행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가를 60달러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지금 오펙의 부단한 노력도 분명히 존재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현재 55.50달러를 기점으로 한 차례 눌림이 이어간다면, 지금 55.50달러 돌파한 건 아니거든요. 55.50달러를 기준으로 다시 한 차례 눌린다고 한다면은 큰 폭의 하락은 50달러까지 49.50달러까지 다시 하락폭을 이어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왜? 오펙이 이번에 추가적인 감산을 진행하더라도 시장이 기대하는 것만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감산 결정 내용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유가는 다시 반전 하락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유리한 게 뭐냐면은 추가적인 추세 신호 대기하는 게 유리합니다. 여기서 베팅을 하느냐? 우리는 베팅하지 않아요. 우리는 재테크를 하는 거죠. 확실한 분석한 다음에, 분석한 뒤에 나오는 추세 신호에 따라서 우리 추세 진입합니다. 이렇게 어중간하게 오펙의 결정에 따라서 상승할지 말지가 결정지는 지금 이 시기에는 실질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일은요, 말이 길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추가 추세 시도 대기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펙이 이번에 결정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유가가 추가 상승할지 아니면 다시 반전 하락할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대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55.50 돌파된 거 아닙니다. 자, 다음 금 바라보도록 하죠. 자, 금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에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탓에 금이 하락했는데요. 저번 주 발표되었던 비농 수치가 낮은 수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15년 만에 최저치인 4.1%를 기록했기 때문에 달러가 반전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달러 보시면은요, 뭐 큰 폭의 한 차례 장 초반 하락했다가 긴 꼬리를 남기면서 다시 반전 상승했죠. 자, 금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까지 뭐 이렇다 할 반응, 이렇다 할 좀 이게 그 대응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지금 저점이기 때문에 저점이고 또 1260 라인을 뚫은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추세선 지지선에서의 반등을 보이고 있는 만큼 저점 매수 심리에 의한 상승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금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추세 이탈 신호 대기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또 보시면은요, 지금 트럼프가 아세안 국가들의 동맹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북한 대응하기 위해 아세안 국가들의 지금 방문을 지금 이어가고 있죠. 첫 번째로 중국, 일본, 그리고 내일은 한국을 거쳐서 베이징, 뭐 다낭, 그리고 하노이, 마닐라까지 이렇게 5개의 국가를 돌면서 북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금이 지금 트럼프가 아세안 지역을 방문함으로써 북한이 추가적으로 도발이 가능한 만큼 지금 시장은 사실상 금의 저점 매수 심리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만약에 이번에 북한이 도발한다고 한다면은 이번에 금이 추가적인 상승 이어가면서 1310라인까지 더 나아가서 1330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자, 만일 그렇지 않고 이번에 1260 라인까지 이탈한다면요, 추가적인 하락은 1220 라인까지도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금은요, 지금 추세의 갈림 길로에 서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확실하게 어중간하게 추세 진입하지 마시고요, 확실한 신호 받아서 진입하시길 바랍니다. 금은요, 추가 추세 신호 대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유로 보도록 하죠. 자, 유로 일단 수익 축하드립니다. 저희 지금 1.1750 매도 진입 중이고요. 여기 딱 걸려 있어요. 저 매도 진입해가지고 현재 150T가량 수익 중입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지금 유로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기준금리가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는 저번주 영국 중앙은행의 발표 속에서 유로가 한 차례 기대 심리 속에 장초반 상승을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달러가 상승하는 모습 속에서 유로가 추가 하락한 모습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장기적으로 유로는요, 브렉시트와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유지 전망에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유로는 지금
지금 추가 하락은 여기까지 이어지는 게 아니라 더 하락 어디까지 이어진다? 1.14 라인까지. 이미 이번 연도 5월 달부터 유로를 상승시켰던 이 상승세가 거품이 빠지면서 중심가까지 하락하는 것이죠. 자, 1.14 라인까지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자, 재매도 원하시는 분들은요, 1.16 라인 뚫렸을 때, 1.16 라인 뚫렸을 때, 전 저점 뚫렸을 때 다시 재매도 신호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추가 추세 신호 대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S&P 알아보도록 하죠. S&P는 뉴욕 증시의 애플의 실적이 급등하는 모습 보이면서, 다음 애플 주가 한번 볼까요? 자, 애플은 미국의 대표적인 IT 산업을 이끌고 있는 주가죠. 자, 애플 주가 보시면은 저번 주 금요일 다시 갭상승을 하면서 21% 가량 상승하는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여갔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애플이 상승세 속에서 미국의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갱신한 모습이죠. 자, 저번 주에 발표되었던 비농 수치가 비록 낮게 기록됐지만 실업률이 15년 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탓에 다시 반전 상승했고요. 자, 낮은 비농 수치는 현재 미국 고용 시장이 가포하기다라고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지금 트럼프의 세제 개편안이 공개되면서 실망감 속에서 한 차례 미국 증시가 하락했지만 다시 반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 심리, 우려 심리가 러셀 지수가 사상 최고점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따졌을 때 트럼프의 세제 개편안이 다시 기대 심리가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 차기 연준 의장으로서 제롬 파웰이 인선되었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 상승세 속에서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번 주에 있었던 FOMC 성명에서 11월달 금리는 예상대로 동결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도 가능한 상황인데, 자, 어쨌든 간에 S&P는요 추가 추세 신호 대기해야겠죠. 계속 고점 뚫지 못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리 추가적인 시황적 재료로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확실한 추세 신호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P는요 추가 추세 신호 대기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오일 같은 경우에 추가 추세 신호 대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금은요 역시나 추가 추세 신호 대기. 유로는 현재 1.17150 매도 진입 중입니다. 자, 추가 재매도 신호는요 1.16 라인 뚫렸을 때 S&P 역시 추가 추세 신호 대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 많이 안 잡아드렸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오늘 월요일장입니다. 오늘 월요일장의 추세 신호가 서서히 완성돼 갈 거예요. 내일엔 또 추가 진입할 수 있는 추세 진입자리가 나올 거예요. 자, 오늘 같은 날에 좀 더 주의 깊게 한 차례 기다릴 필요는 있습니다. 한 템포 쉬어가는 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의 시장 포커스 나우는 여기까지.